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한다는 거예요. 뭘로 탐지하냐? 감지기로 하는 거예요. 감지기로. 그다음에 발신기로도 해요. 사람에 의해서 수동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신호를 중계기를 거쳐서 수신기로 결국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신기가 음향을 내보내서 사람들한테 알려서 대피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요 구성품이다. 우린 이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약간의 이 법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자, 감지기는 어떤 기능을 하냐? 감지기 화재로부터 열, 연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죠. 아니면 어떤 전선에 의해서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서 결국 수신기에다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 수신기는 이 화재 발생 장소를 표시함과 동시에 결국 음향장치 아니면 방송 설비에다가 신호를 내보내서 결국 대피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신기는 이 발견한 사람의 이 수동 조작에 의해서 결국 수신기에다 또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어 정의, 경계구역 의미가 뭐냐? 특화 발신수재예요. 특정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이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수신기의 정의는 뭐냐? 감발 수중 표경.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직접 이 화재 신호를 받잖아요. 아니면 중계기를 통해서 받든 어쨌든 화재를 표시 또 경보하는 장치예요. 중계기는 뭐냐? 또 감지기, 발신기, 이 전기적 접점에 의해서 이 신호를 어쨌든 받아서 결국 수신기에다가 보내는 장치예요.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연기, 불꽃, 연소 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결국 또 수신기에다 발신하는 장치. 발신기, 수신기를 수동으로 한다 그랬죠. 시각 경보 장치의 뜻은 뭐냐? 이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화재 신호를 받았잖아요. 이 신호를 시각 경보기에다가 또 보내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그래서 전멸 형태로 시각 경보를 하는 것. 자, 경계구역.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이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화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설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발생 이 시점이 이 수신기에 이 지구 표시등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아까 봤지만 특정 소상물 대상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지역. 자, 이게 수신기예요. 수신기. 이 보고 있는 그림이 이 수신기예요. 수신기에 화재가 나면 1층에서 화재가 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아, 1층에서 불이 났구나.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불이 났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이 경계구역 설정 기준은 뭐냐? 수평과 그 다음에 이 수직 경계구역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우리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수평적 경계구역.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둘건, 둘중 5위 하경, 면호, 면육기로, 터널 100. 둘건, 둘중 5위 하경, 면육기로, 터 100. 자,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이 건물 두 개 층에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이 두 개 층에 미치지 말래요. 두 개 층 동시에 묶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면적이 500 이하면 할 수 있대요. 두 개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으로 하고 한 변의 길이 50m 이하로 하래요. 그런데 항상 예외는 있죠. 그 출입구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에 있어서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안에 1000제곱은 가능하다. 도로 터널 100m마다 하라. 자, 이게 요점이에요. 자, 층별 면적 한 변의 길이 우리 층마다 하라 그랬는데 두 개 층에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하나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면적은 600 이하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주된 출입구가 건물 내부 전체 보일 때 50m이고 그 내부가 1000제곱 이하로 할 수 있다. 한 면이 50m 이하로 하랬다. 근데 터널은 100m 할 수 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1층부터 4층이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50m 이하고 여긴 60m죠. 그래서 여기에 구분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600제곱미터 이하로 했으니까 하나의 경계구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1, 2, 3, 4, 4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눴다. 근데 여기 60이잖아요. 한 변을 50 이하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적은 600이지만. 그래서 1부터 4, 5, 6, 7, 8. 그래서 8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적 경계구역. 어떨 때 하냐? 이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넌슈트. 야, 여기서 린넌슈트, 우리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이제 그 침대 시트나 타월들 보관한 수납 공간에 거기서 이제 세탁물을 보내는 그 수직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 피트,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어떨 때만? 계단과 경사로일 때, 여기일 때만 45m마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하층의 계단, 경사로가 포함인데 지하층의 층수가 1층 한 개일 때는 제외라는 거죠. 지하층이 1층이면 저기 따로 구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 보면 자, 여기 계단, 경사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도, 린너슈트, 파이프 덕트, 피트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높이는 이 친구만 45m마다 구분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하층과 원래 구분해야 되는데 지상층과, 근데 지하 1층일 때는 구분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높이 지하층 구분 없이 그냥 하나로 묶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1번 보면 지하 2층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1층이었으면 상관없는데 2층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 45m마다 이렇게 경계구역을 이렇게 하나씩 또 추가한다는 거예요. 린넌슈트, 이것도 하나의 경계구역이다. 파이프, 피트, 이것도 하나, 엘리베이터도 이게 하나의 경계구역이다. 이렇게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의 산정에서 예외도 그 경계구역을 산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이 차고 주차장에 있어서 이 외기에 면하는 부분이 5m 미만의 범위 내에서 면적에서 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인데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렸을 때 여기가 5m. 자, 다른 설비의 감지기 설치 시 경계구역 설정.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설명드릴게요. 감지기는 원래 자동화재 탐지설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화재 소화 설비에도 작동되잖아요. 화재 감지용으로. 그럴 때 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다음에 제한 설비 얘의 기준에 따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소화 설비 화재 감지일 때 이 경계 면적 어떻게 하냐? 우리가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거실 지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스프링클러 폐쇄형, 개방형 있죠. 스프링클러는 하나의 방어구역 3000제곱 이하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로 따르라는 거예요. 경계구역을. 그리고 물분무 등은 방사 구역마다 해라. 그리고 거실은 제형 구역마다 해라. 이거를 경계구역으로 해라는 거죠. 자, 여기 예제 보실게요. 이게 자격증 시험 문제인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실어봤습니다. 자, 지하 2층, 지상 6층이에요. 근데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는 이 면적이 나오거든요. 750이에요. 6층은 150이래요. 그리고 직통 계단이 하나 있고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있다. 그리고 층고가 3m다. 이 경계구역은 몇 개냐? 이렇게 나오죠. 결국 우리는 수평과 수직으로 나눠야 된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평을 먼저 구해볼게요. 수평은 우리가 하나의 경계구역 600으로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750, 면적이 750이잖아요. 하층당. 그래서 600으로 나누면 1.25가 나와요. 그래서 절상하면 2개의 경계구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7층을 하면 14개 경계구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6층일 때 150을 나누면 0.25. 그래서 1개의 경계구역이 나오죠. 총 15개의 경계구역이 나온다. 자, 수직 볼게요.
우리가 수직, 정의가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 린너, 슈트 이런 부분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하나씩 선정하면 되는데 근데 45m는 계단과 경사로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니까 지상과 지하로 나눈다는 거죠. 왜냐? 이 지하층이 한 개가 아니고 2층이니까. 그래서 지상 2층은 1층은 높이를 계산해야 돼요. 3m 곱하기 6층은 18m니까 한 개 구역이죠. 45m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지하 계단도 지하 1층일 때 지상과 함께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2층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한다. 그래서 한 개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별개니까 한 개. 총 3개다 이거죠. 그래서 수평, 수직 더하면 18개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구성요소 작동체계 한번 볼게요. 자, 작동체계 결국 이 자탐은 감지기나 발신기의 신호를 받아서 이 수신기로 보낸다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보장치에다가 이걸 알리는 거예요. 자, 감지기, 수신기 이건 수동이라 그랬죠. 신호를 받아서 수신기에 보내면 이 경보설 장치를 하든 소방 서비스 시설을 하든 화재 표시, 위치 표시 이렇게 작동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작동 원리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자동화 탐지 신호 전송 방식에 따라서 이게 공통신호인지 공통신호는 P형, 고유신호는 R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형과 R형이 두 개가 있다. 우리가 구분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공통신호 방식은 어떤 거냐? 각 경계구역마다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간에 이 회로 전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이 회로에 종단 저항이 설치되어 있어서 적은 전류로만 흐르게 돼 있는데 근데 회로가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계전기가 작동돼요. 이 계전기는 이 전기로 작동된 스위치예요. 그렇게 되면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경보 장치 연동하는 소화 설비를 작동시키죠. 그래서 감지기 회로에서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기능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P형이에요. 경계구역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구역마다 이게 전선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접점이 되면 얘가 이렇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1대1 방식. 대신 이 R형은 여기 세모 동그라미 네모로 돼 있죠. 세모가 전선이 가면 한 선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통신 신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R형이 더 좋겠죠. 자, R형은 고유 신호 방식이다. 그래서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하면 이 통신 신호가 수신기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고유 신호. 자, 그 다음에 우리 감지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감지기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일단 기능을 볼게요. 간발판으로 해주면 돼요. 간발판. 어떤 기능이 있냐? 감지하는 거죠. 불꽃을 우리가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기, 불꽃, 열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냐, 불꽃을 감지하냐, 열을 감지하냐 따라서 이런 감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 이게 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발신 기능,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간발판. 자, 여기 개념 원리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감지 기능은 화재 시 열, 연기, 불꽃, 물리, 화학적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열을 감지하면 열 감지기, 연기를 감지하면 연기 감지기예요. 불꽃을 하면 불꽃 감지기를 쓴다. 열, 연기를 동시에 하면 열, 연기, 복합형 감지기를 쓴다. 판단 기능. 이 화재에서 물리, 이 화학적 변화량이 일정치 이상 됐을 때 우리 화재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도를 뭐 특종, 1종, 2종, 3종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감지기도. 그래서 이 특종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예민하다는 뜻이. 그리고 발신기는 우리 감지기가 수신기로 보내는 신호 방식. 거기 뭐 접점 신호 방식, 통신 신호 방식이 있다. 접점은 P형이다. 통신은 R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점 신호 방식은 수신기로부터
이게 P형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좀 전에 한 거. 수신기로부터 감지기로 연결된 전선의 접점을 구성하는 전류가 있죠. 전선의 접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화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통신 신호 방식은 감지기가 수신기의 통신 신호 장치를 이용해서 이 통신 신호 주고받는다. 자, 감지기 종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지기 종류. 우리가 감지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감지기 우리 불이 나면 열도 나고 연기, 불꽃. 그래서 이 기본 세팅으로 얘네가 이걸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포트 분포, 스포트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스포트라는 뭐냐면 작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국소란 말 써요. 일국소. 정의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분포형은 넓은 범위예요. 넓은 범위를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포트는 작은 지점, 얘는 넓은 지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열감지기에는 차, 모, 정 이렇게 보시고 이런 종류가 있구나. 그럼 차동식은 뭐냐? 온도 차이를, 온도 상승률을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 여기서 여기 온도 차이 비율, 이런 차이, 그래서 이런 차자를 쓴다. 거기에는 스포트형과 분포형이 있다. 그 다음에 공기식이 있고 열반도체, 열전대. 여기도 공기식, 열반도체, 열전대. 그래서 이걸 다 외우냐? 아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공기, 열전대, 열반도체 요거의 정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공기식 요거 설명드릴게요. 공기식은 공기 팽창으로 감지가 되는 거죠. 핵심 단어만 가져가는 거예요. 열반도체는 서미스터라고 해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얘는 이게 핵심 단어다. 열전대는 재백 효과다. 혹시라도 지문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럼 무조건 열전대, 열반도체 이걸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온식은 어떤 온도가 되었을 때, 만약에 100도 이상 되었을 때, 그럼 바로 화재를 알린다는 거죠. 온도가 어느 일정 온도가 되었을 때, 그게 정온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스포트는 바이메탈이란 나와요. 바이메탈이 나오면 정온식 스포트형이구나.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포형 공기식 요거 하나 있어요. 얘도 공기 팽창이에요. 결국 요것들, 이 열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작동이 되냐? 어떤 여기 플러스 전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전선이 있어요. 얘가 붙어야지 되는데, 결국 이 열의 작동에 의해서 결국 접점이 붙는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수신기에다. 보상식 안 했잖아요. 이 보상식은 이 차동식과 정온식을 같이 한 개씩 더한 거예요.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을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작동이 되면 신호를 보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연기감지기는 이온화식과 광전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스포트형이 있죠. 여기에 핵심 단어는 알파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얘가 나오면 무조건 이온화식이에요. 광전식은 스포트, 분리형, 공기급형. 스포트형에는 산란광식, 감광식이 있다. 스포트형의 이 산란광식은 빛이 산란되는 거예요. 감광식은 어떤 빛이 차단되는 거. 그거로 인해서 얘가 이거를 감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어떤 연기의 누적을 계산하는 거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공기 흡입형.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배관에 구멍을 뚫어서 바람을 계속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이 연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다. 자,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는 자외선으로 적외선 아니면 자외선 적외선 이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하는 거.
그 다음에 복합형 감지기가 있죠. 자, 이거는 뭐냐? 먼저 이걸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즉, 열 복합형 감지기는 이렇게 차동식 스포트형, 정원식 스포트형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했을 때. 근데 요거는 AND 개념이에요. 요거는 우리 보상식은 OR 개념이었거든요. 즉 차동식 스포트, 정원식 스포트 둘 중에 하나 감지되면 무조건 신호를 보냈는데 이 복합형은 두 개 다 동시에 이게 감지가 돼야지 신호를 보낸다는 거. 그래서 이게 최고 포인트죠. 연기, 복합형 감지기, 이온화식 스포트형, 광전식 스포트형 같이 다는 거예요. 얘가 두 개 동시에 신호가 돼야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감지기로는 뭐 다신호식, 아날로그 감지, 어드레스형 이런 종류가 있다. 자, 이제 감지기 이제 정의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연기, 그 다음에 뭐 불꽃 있어요. 자, 열부터 갈게요. 차동식 스포트라 그랬잖아요. 스포. 그러니까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그 다음에 일국소의 열 효과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 그 다음에 차동식 분포형이라 그랬죠. 일정 상승률, 어떤 상승률이죠. 차이. 그래서 넓은 범위 내에서 열을 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정온식 감지선형. 자, 이거는 일국소 주위에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됐을 때 이거는 외관에 전선이 있냐 없냐에 따른 거예요. 전선이 되어 있죠. 네, 정온식 스포트형은 일정 온도 이상이지만 외관에 전선이 없다, 아니한 것. 여기에 좀 차이가 있죠. 네, 보상식은 차동식 스포트형과 정온식 스포트형을 겸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 작동하면 작동선을 발한다. 그 다음에 이온화식 스포트형, 주위 공기가 일정한 온도 됐을 때 일국소, 항상 스포트는 일국소라 했죠. 연기 이온 전류를 변화시키는 것. 광전식 스포트형은 똑같이 연기 농도의 연기를 일국소에서 광전소자라 접하는 이 광양, 이 변화. 이게 핵심 단어예요. 지금 네모친 데가. 광전식 분리형은 발광부, 수광부, 뭐 보내는 쪽과 받는 부,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농도 연기를 포함하는 경우 작동하는 것. 그다음에 공기 흡입형, 감지기 내부의 공기 흡착 장치, 어떤 이런 배관에 공기가 이렇게 해서 공기를 계속 빨아들인다 그랬죠. 그렇게 흡착해서 일정 농도가 됐을 때 얘를 감지하는 거. 불꽃 감지기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겸용식, 뭐 영상 분석식이 있어요. 자외선은 불꽃에 일국소에다 자외선을 쐬는 거죠. 적외선을 쐬는 거. 겸용은 자외선, 적외선 같이 보내서 그걸 감지하는 거. 영상 분석식은 이걸 영상 이미지로 자동 분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지기 형식이 있어요. 자, 뭐 다신호식, 방폭, 방수, 제형, 축청, 아날로그, 연동, 무선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다신호식 어떤 감지기 내에서 서로 다른 종별, 스포트형, 뭐 특종, 1종, 2종, 뭐 2종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종별에 따라서 갖춘 것으로서 각각의 다른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감지하는 그런 감지기를 다신호라 한다는 거예요. 방폭형, 폭자가 들어갔잖아요. 폭발성 가스에 견디는 거죠. 방수 구조가 있는 거. 재용, 이거 다시 사용 가능하냐. 축적형,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 연속된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축척이 있고 비축척이 있어요. 이거는 30초 이내에 감지하다가 바로 신호를 보내지만 이 축척은 30초 있다가 그다음에 50에서 60초 있다가 더 기다려요.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아날로그식, 주위의 온도, 연기의 양을 변화해서 각각 전류치 전압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놈이죠. 그 다음에 연동식, 이 단독형 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유효하게 경보하여 유무선으로 주위 다른 감지기의 신호를 보낸다.
감지기끼리 서로 무선 통신한다는 거예요. 얘가 신호가 화재가 났으면 얘도 울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선식 전파에 의해서 송수신하는 방식. 자, 열감지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거는 차동식 공기 열반도 열전대, 그다음에 분포형 공기관식 이것도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얘도 스포트형 감지선형. 자, 볼게요.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라 했죠. 자, 아까 차동식 스포트란 일정 상승률, 그 다음에 일국소라 했죠. 거기에는 공기, 열전대, 열번대치 있다 그랬고, 자, 공기식 갈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여기에 핵심 단어는 공기 팽창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게 감지기예요. 감지기인데 여기 밑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접점이 여기에 붙으면 화재 신호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얘가 급격히 이 쭈글쭈글했던 게 이렇게 쭉 팽창을 해서 여기 딱 붙는다고요. 근데 평상시에 약간의 미열은 여기 리크 구멍이 있어서 공기가 일로 다 빠져나가서 이게 바로 이렇게 팽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 자,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가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어프램, 이걸 다이어프램이라 그래요. 쭈글쭈글이. 그래서 밀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재 수신기에 보낸다. 근데 일상적으로 발생한 완만한 온도 상승일 때는 이 리크 구멍에서 외부 공기로 배출돼서 이게 접점에 닿지 않는다. 그래서 오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는 공기 팽창이 있겠고, 그 다음에 리크 구멍. 자, 여기 열전대예요. 열전대는 재백 효과를 했죠. 자,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 금속 양단을 접합하고 여기 열접점, 냉접점 있죠. 그래서 한쪽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쪽의 온도를 변화시키면 접점의 온도차가 비례하여 기전력이 생긴대요. 이 기전력을 열기전력이라고 한다. 이때 발생되는 전류가 열전류다. 이런 걸 재백 효과를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백 효과로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죠. 뭐 열 기전력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열 전대식 감지기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 뭐 열전대, 냉접점, 온접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 얘는 열전대야. 이런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그림만 보고도. 그다음에 열 반도체는 서미스터다. 자, 어떤 금속은 온도가 높으면 저항이 증가하는데, 자, 그런데 이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이런 거를 서미스터라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감지기를 만든 게 열 반도체 감지기라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흘러서 릴레이를 작동시킨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가 있어요. 분포형이라 했죠. 분포형. 일정 상승률을 막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라 했죠. 거기에도 공기관, 열전대, 열반도체가 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리고 법에서도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만 나온다. 자, 이것도 공기 팽창이에요. 자, 보실게요. 자, 요런 그림이에요. 즉, 여기서 이런 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배관이 있을 거예요. 이게 화재가 나면 이게 공기가 팽창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검출부라 했죠. 검출부를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접점이 있고 플러스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팽창이 되면 이렇게 민다고요. 위로 이렇게 밀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는다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면 아, 화재가 났구나. 그렇게 쓰는 겁니다. 넓은 의미죠. 이런 것도 감지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긴 감지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설치 방법이 뭐냐? 이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설치하래요. 그리고 바닥을 똥파리로 위치해래요. 똥파리로. 그 다음에
각 면으로부터 1.5m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공기관과 공기관 사이는 6m 이하로 하는데 내하고 재면 9m 하라. 다 9m. 그리고 공기관의 길이는 최소 20m에서 100m 사이라래죠. 이 정도 길이 설치해라. 그리고 도중에 붕괴하지 마라. 이게 설치 기준입니다. 자, 정원식 감지기는 스포트형과 똑같이 감지선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이 구분은 외관이 전수로 되어 있지 않냐, 되어 있냐, 그 차이인 거예요. 즉, 이것도 스포트형은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바이메탈. 자, 이거는 감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그 다리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접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열을 가하면 얘가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딱 붙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를 정원식 감지기 스포트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 감지선형 감지기는 이건 전선처럼 돼 있는 거예요. 전선에 이렇게 전선이 두 개 꼬여져 있어요. 근데 화재가 나서 이렇게 해서 딱 붙는 거죠. 딱 붙어버리면 아, 얘가 화재가 났다. 이걸 우리는 정원식 감지선, 그래서 선형 감지기라 한다. 자,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차동식 스포트형과 정원식 스포트형을 같이 이 성능을 겸한 거예요. 즉, 요 중요한 기능을 같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이 중요한 게 5호 개념. 둘 중에 어느 한 기능이 작동하면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차동식 스포트는 아까 리크 구멍이라 했죠. 공기 팽창해서. 그래서 다이어프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다이어프램이 여기 툭 밀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원식 스포트는 우리 바이메탈 개념이라 그랬죠. 열을 받으면 얘가 툭, 얘도 여기다 접점을 해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신호 보낸다. 자, 연기 감지기는 연위광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광전식이 있다. 그리고 스포트형 스분공이 있다. 자, 얘는 알파선. 자, 볼게요. 자, 이온화식 감지기예요. 얘예요. 자, 이온화식 감지기는 이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된 이 알파선, 아메리슘 이사일이라는 걸 써요. 이놈은 이 공기를 이온화시키며 이 이온화된 공기는 연기와 결합하는 성질을 갖고 요 성질을 갖고 우리 감지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식 감지기 보면 이 충전 전극 사이에 요 전극 사이에 이 방사능 물질을 삽입시키면 이 이온화된 공기가 전자를 운반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회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0이 아니고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연기가 딱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이 공기와 결합해서 평소에 흐르던 전류보다 적은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변화량에 의해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온화식 감지기다. 자, 광전식 감지기 스분공이 있다. 그래서 연기를 차단하거나 이 반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에는 발광, 보내는 쪽, 받는 쪽, 요거를 내서 감지기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차단하는 이 감광식과 빛의 산란을 이용하는 산란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발광 쏘죠. 근데 빛이 연기가 들어오면 빛이 산란할 거예요. 빛이 산란 그거에 따라서 감지하는 방식, 산란 방식. 그다음에 그래서 쏘면 빛이 잘 안 들어오네. 그래서 빛을 차단해서 감지하는 방식. 그다음에 광전식 분리형이에요. 분리형은 이렇게 발광식과 수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의 누적에 의한 이 발광량의 변화를 따라서 감지하는 감지기다. 그 다음에 광전식 공기를 흡입하는 감지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파이프로. 이 파이프 안에 보면 이렇게 구멍을 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연기도 같이 들어가면 요거에 따라서 감지하는 감지기예요. 자, 보면 화재의 극초 단계에서 생성되는 0.005, 0.02 마이크로미터의 미립자를
검출하는 장치다. 주로 박물관, 미술관, 중앙통제실, 반도체 공정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축적형 감지기 있고 비축적이 있어요. 즉 뭐냐, 비축적은 축적하지 않는다. 연기가 농도가 되면 그냥 바로 작동해서 신호를 보내느냐, 이 축적형은 일정 농도 연기가 일정 시간 지속되어야 작동된다. 즉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교급 축수, 요거 중요해요. 자, 교차 여러 방식 일대, 그 다음에 급속한 연소 확대 의료가 있는데 축적형 수신기와 연결되어 사용할 때, 요때는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사용한다. 자, 복합형 감지기, 이거의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감지 원리인데 AND 조건이라는 거죠. 즉 열, 연기, 열, 연, 복합 모두 보면 차동식, 정온식, 스포트형, 이게 AND일 때, 둘 다 감지했을 때 신호를 보낸다. 연기 복합형, 뭐 이온화식, 광전식, 이것도 AND일 때. 열연 복합형, 차동식, 광전식, 정온식, 광전식, 이것도 AND일 때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구분해 보면 보상식 감지기 있고 열 복합형, 다 차동식, 정온식, 차동식, 정온식 같잖아요. 근데 얘는 어느 하나 먼저 작동하면 된다. 5어 개념은 AND 둘 다 돼야 된다. 실버 화재를 목적으로 한다. 실버라는 뭐냐? 미동작 됐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한다. 그 비화재 오작동을 목적으로 하죠. 그 언제 쓰냐? 얘는 신부화재 때 쓴다는 거죠. 자, 불꽃 감지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자외선 겸용. 그 다음에 다신호식 감지기라고 있어요. 다신호식 감지기는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를 갖춘 기능이에요. 자, 보면 같은 차동식인데 일종 이종을 썼다. 얘도 60도, 80도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자, 복합형과 다신호식 구분해 보자. 복합형은 감지 원리가 다른 감지 소자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종별, 감도, 축적 여부 이렇게 다르죠. 그 다음에 화재 신호, 발신 두 기능이 모두 동작했을 때 또는 두 신호가 각각 발신한다. 이거는 각 감지 소자가 작동할 때 사용된다. 자, 아날로그 감지기는 그 주위의 온도, 연기 양을 변화를 각각 이 다른 전류치, 전압치에 출력하는 감지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지기가 화재 상태나 비화재 상태 이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지만, 근데 이 아날로그 감지기는 연속적인 변화량을 계속 수신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 때문에 일반 감지기처럼 자신이 화재 여부를 판단하는,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이 검출된 온도, 연기의 농도에 따라 이 정보만을 이 수신기에 송출해서 화재 여부는 이 수신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판단은 수신기가 한다. 자, 주소형 감지기. 이 화재 여부와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진 감지기를 가진 이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여기 고유 번호. 그래서 각각 얘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컴퓨터에 그 각자의 그 IP 주소가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 나오는 감지기 설치 중 갈게요. 요거 아주 중요해요. 감지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천, 간, 부, 고, 목, 파, 먼, 푸주.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일단 천장은 높이 천장 반자 20m 이상 있는 거 설치하지 마라. 근데 헛간 등 외기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그래서 감지기에 화재 발생 우려가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부식성 가스가 체류한 장소. 고온도,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목욕, 샤워, 화장실, 요한 장소, 파이프 덕트 급하게 거슬러서 두 개 층마다 방화 구획된 것이거나 수평대 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다음에 먼지, 가루,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한 장소 또는 주방 등 연기가 발산한 장소. 이건 연기 감지기 하는다. 푸주어.
프레스, 주조공장,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천간, 부고, 목파면 푸주. 자, 열 감지기 여기는 차, 보, 정 있잖아요. 설치 기준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 이 부착 높이에 따라서 4m 미만이냐, 8m 미만이냐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누면 그 다음에 주요 부자가 내화구조냐, 기타냐. 그래서 내기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차, 보, 정, 그 다음에 종료 1212, 1212, 특일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거 안에 숫자는 9797, 762, 54, 54, 432로 이렇게 되온다. 그리고 여기에 반, 다 반이에요. 그리고 3025, 3025, 또 2515.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또 연기 감지기는 이 감지기 부착 높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감지기 장소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높이가 4m 미만이고 20m 미만이에요. 거기에 1,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 150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3 하면 50이죠. 나누기 2 하면 75죠. 그리고 감지기가 복도 통로에 있을 때 보행거리 30m마다, 그리고 3종은 20m마다, 계단 경사로는 15m, 3종은 10m마다 한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 30이라 그랬죠. 복도 통로. 근데 3종은 20m, 그리고 계단 경사로는 15m. 근데 여기는 10m, 3종은 10m. 자,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 부근에 해라. 여기다 설치해라. 출입구 부근에. 그 다음에 천장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다. 그러면 그 부근에다 해라. 연기가 빠져나가는 거기에. 감지기는 벽, 보로부터 0.6m 떨어진 이 보조 천장 할 때 6m, 0.6m 이상 떨어져서 해라. 자, 그 다음에 장소별 설치 장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화재 유형과 이게 위험성에 따라서 이게 장소마다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왜냐? 오작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장소가 이런 장소가 있어요. 자, 보시면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대요. 그리고 실내 면적이 40제곱 미만이고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이 2.3m 이하래요. 낮죠? 그래서 일시적인 열, 연기, 먼지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신호가 우려될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감지기를 쓰냐?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보면 불꽃 정분 복강화 다축. 불꽃 정분 복강화 다축 나겠다. 자, 이 감지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땐. 자, 불꽃 감지기,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광전식 분류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시노식 방식의 축적형 방식의, 얘는 다 방식이죠. 자, 불꽃 정분 복강화 다축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자, 부착 높이는 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는 어떨 때 쓰냐? 이럴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개복열천, 취수깁, 거실. 그 다음에 요것도 거실은 요렇게 요 장소에다 쓴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복도 30m 미만 제외, 엘리베이터, 승강기, 승강로, 린너슈트, 그 다음에 천장, 반자 아래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 감지기 써라. 그리고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 어디냐? 요런 데다 쓴다는 거예요. 요거 아주 중요해요. 공호 노수숙, 합숙, 그 다음에 입원실, 의료 근린시설 입원실이 있는 조산원, 교정 군사시설, 근린시설은 고시원.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전식 분류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는 화격제, 광불분. 이럴 땐 이걸 써라. 화격제, 광불분. 그 다음에 전산, 광공흡.
전산 반도체는 광전식 공기형 흡입형을 써라. 전산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처음에. 자, 감지기 마지막입니다.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 갈게요. 자, 부착 높이 따라서 4m가 있고 8m, 그다음에 15, 20 미만, 20 이상이 있어요. 자,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차보정, 이광, 열연, 복불. 여기도 차보정, 이광, 열연, 복불. 똑같죠? 자, 15m는 차이광, 연불, 차이광, 연불. 그 다음에 20m는 이광, 연불. 차가 빠졌죠? 자, 그 다음에 20m는 불광아. 불꽃 감지기, 광전식 중 아날로그식으로 써라. 자, 발신기는 수동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신호를 수신기를 보내든 중계기로 보낼 수 있다. 종류는 TPM 세 종류가 있다. T형, P형, M형.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P형 수신기를 쓴다. 자, T형은 뭐 별거 아니에요. 화재 신호 전송과 수신기 간에 통화가 되냐? 동시에 통화가 된다. P형은 통화가 안 된다. 있다 없다. 그 차이예요. 근데 P형도 1급, 2급이 있다. 전화 잭이 있냐 없냐. 뭐 그런 차이예요. M형은 이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이 소방기관으로 통보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발신기를 누르면 수신기가 작동이 되죠. 그래서 화재 표시하고 지구 표시, 발신기 표시, 뭐 경보 장치도 기동이 된다. 그래서 응답 등이 점등된다. 자, 이거 발신기 설치 기준 우리 비상 경보 설비 첫 시간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조치 장소 815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똥파리로 한다. 자, 특각 수요, 복별구실 보살. 특정 층마다 설치하겠죠. 그 특정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 거리, 수평거리 25m. 그다음에 복도, 별도로 복도의 질은 40m마다 추가를 한다. 자, 그 다음에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그 불빛은 15도씨 범위 안에서 10m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 자, 25m 발신 간 거리가 25m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벽면으로부터 이 15도 각도에서 10m에서도 볼 수 있는 적색 등을 해라. 자, 그다음에 음향장치 시각경보기. 자, 이것도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보장치는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되어 결국 수신기한테 신호를 보내잖아요. 이 친구가 이 출력 신호를 받아서 음향장치나 청각장애인 이런 시각경보기에 또 신호를 보내서 작동을 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종류는 경종과 사이렌이 있다. 그래서 설치 위치, 주 음향장치가 있고 지그 음향장치.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나 직근에 설치하라. 지그 음향장치는 각 경계구역 또는 수평거리에 따라서 건물 내에 설치하고 똑같아요. 지그 음향장치도 층마다 특각수 2호 수평거리 25m 해당 층 유역에 경보되도록 한다. 근데 음향장치 구조 및 성능은 8 하나고요. 전격전압 80%에서도 나올 수 있게 해라. 그리고 1m 떠중에서 90dB 이상 되도록 한다. 감지기와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되는 것을 한다. 자, 우리 항상 음향장치는 전층 경보라 그랬죠. 근데 예외가 11층 이상 아파트일 때 16층 이상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 전 시간에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각경보기. 시각경보기는 음향장치로부터 청각장애인들이죠. 그래서 화재 피난 경보를 알릴 수 없을 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자, 그래서 설치 기준은 뭐냐? 복독, 청객, 공사거, 설각, 유경이 해가지고 복도, 통로, 청각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공집관장, 시집, 무대부. 그래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와 유사한 장소의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에 설치한다. 설치 높이는 2.5 2에서 2.5m 이하에 설치하고 천장이 2m 이하일 때는 천장면부터 1.5m 이하, 0.15m 이하에 설치한다. 높 2리오
공일오비. 또 시각정지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그 다음에 전기저장 장치에 의해서 점동대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신기는 아까 P형이 있고 R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P형 수신기 공통 신호 방식, R형 수신기 고유 신호 방식.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줄만 알면 된다. 그래서 P형은 각 경계구마다 이런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회선수가 많다 이거죠. 회선수가 증가되고 이런 소규모 건물에 사용된다. 자, R형 수신기 고유 신호 방식. 자, 첫 번째는 R형 수신기는 감지기 발신기에 보내는 접점 신호를 중계기로 보내는 고유 신호로 전환하여 수신기로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 두 번째로 통신 신호를 발신하는 주소형 감지기를 사용해서 직접 고유 번호를 수신기로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 R형 수신기는 그냥 신호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도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대형 건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소규모. 자, 결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P형과 R형. 자, 신호 방식은 우리 공통 신호 접선 그렇게 됐고, 얘는 고유 통신 신호란다 그랬죠. 그리고 배선은 실선인데 여기는 통신. 그다음에 중계기가 여기는 P형은 필요 없다. 얘는 필요하다. 설치 건물은 소형 건물, 얘는 대형 건물. 자, 수신기 또 설치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화재 안전 기준이 있는 거지만, 자, 한번 볼게요. 특정 소방대생을 각 부분으로 각각에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해라. 자, 그리고 요거 지무환 40 지하철 물점 환기가 되지 아니거나 실내미터 40 미만의 장소,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이 2.3m 이하의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열연, 먼지 이럴 때는 축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더랬죠. 여기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자, 불꽃, 정분, 복, 광화, 다축. 이렇게 암기법으로 외웠죠. 바로 좀 전에.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수신기 장소에는 경계구역 알람도로 비치해라. 그리고 수신기 음향기구는 당연히 음색이 다른 기기 소음과 명확히 구별돼야 되겠죠. 그리고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의 경고는 하표, 하문 해가지고 하나의 표시 등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해라. 높이는 똥파리로. 그리고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이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자, 우리 중계기는 결국 우리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이 입력 신호를 중계기가 갖고 오죠. 그래서 결국 수신기에서 또 중계기로 해서 통신 신호로 경보장치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종류는 집합형과 분산형. 자,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그 차이점은 입력 전원이에요. 자, 이건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220V지만 얘는 수신기 전원을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24V예요. 다행히 수용 회로도 얘는 대용량, 이거 소용량. 그리고 외형은 대형, 소형. 그리고 설치 방식도 전기 피트실. 얘는 발신기함 내부에 저장하거나 별도로 경납함을 설치해요. 그리고 전원 공급 사고 시 내장된 예비 전원에 의해서 정상 동작이 가능한데, 얘는 선로 사고 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다. 어디에다 사용하냐? 전압 강화가 우려된 장소, 수신기의 거리가 먼 초고층 빌딩. 분산형은 전기 피트가 좁은 건축물, 아날로그 감지를 객실별로 설치한 호텔 이런 데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 구분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분산형, 집합형,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축전지 충전 방식이 5종류가 있어요. 부동, 보통, 급속, 균등, 세류. 자, 우리 부동 충전 핵심 단어예요. 그냥 축전지 자기 방전 이런 단어. 자기 방전을 보충과 동시에 상용부에 전력 공급을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가 부담한다. 보통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충전하는 방식. 급속 충전 방식은 짧은 시간 내에 2~3배 전류를 충전하는 방식. 균등 충전은 이 부동 충전 방식에 의해서 사용할 때 각 전해적으로
전에서 발생하는 전이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1에서 3개월마다 1회 정전압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 충전하는 전해조 용량을 균등하게 함. 자, 세류 충전. 축전지의 단속적인 미량의 방전, 자체 방전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 방전만큼 항상 충전하는 방식이라합니다. 자,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다음 중 2017년 자동화재 탐지 구성이 아닌 것, 수신기, 감지기 있죠. 송신기 이런 거 없었죠. 자, 다음 중 옳지 않는 것. 자, 수신기, 화재 시 발신기,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서 수신하죠. 그래서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는 음량 지시를 알려주는 설비이다. P형은 고유신호, R형은 공통신호라 그랬나요? P형이 공통이고 R형은 고유라 그랬죠. 자, 이런 거 가져놓는 거죠. 자, 발신기는 뭐 수신기, 중계에서 수동으로 하죠. 경계구역은 소방서의 각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것을 수신 유효하게 하는 구역이라 그랬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감지기란 열, 연, 북불 자동으로 감지하는 그걸 어디에다 발신하면 수신기에다 한다 그랬죠. 자, 이거 간부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이라 그랬죠. 길이 50. 그래서 출입구 전체 보이는 것에서 한 50m 범위 내에서 1000 이라 그랬죠. 이게 다 나오죠. 둘건, 둘출, 오이하견, 면육기로, 터널 100. 여기도 간부 또 나오네요. 화재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경계적 설정은 좀 옳지 않는 것. 우리 결국 경계구역, 수평 경계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경계에 두 개, 둘건, 미치지 않아요. 둘층, 그 다음에 오이, 하나의 경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의 면적이 500 이하일 때는 한 변의 길이 50m 이하로 한다. 이거 맞나요? 이게 틀리죠? 600이라 그랬죠. 터널 100. 외기 변하는 부분에 차고 주장으로서 5m 면에서 선입하지 아니한다. 3번이죠. 연기 감지기 종류 중 옳은 것. 연기 감지기잖아요. 이광이죠. 이광. 자, 2023년 문제 볼까요? 차동시 부명 감지기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잖아요. 자, 저는 볼게요. 자, 차동식은 열이잖아요. 열 감지기. 거기서 우리는 차, 보, 정원식이 있다. 차에는 스포트형, 그리고 분포형이 있다. 지금 어디 한 거예요? 지금 분포형이라 했잖아요. 분포형에는 그 다음에 공기관식이 있고 뭐 전기식이 있다 그랬는데 결국 여기에 열반대체 열전대가 있다. 공기 열전대 열반대. 자, 이거죠. 하나, 둘, 셋. 광전식은 우리는 연기 감지기잖아요. 그리고 아예 다른 놈이죠. 열이 아니고. 자, 오늘 좀 양이 많았지만 그래도 핵심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상 감사합니다.